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노선을 선언하면서 진보 보수 논쟁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 집단으로 전락했다. 합리적인 보수의 역할도 우리 몫이 돼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진보 보수 이념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잣대입니다. 보수주의는 작은 정부, 큰 시장, 성장을 중시하는 반면 진보주의는 복지, 평등, 분배를 강조합니다. 둘 다 먹고 사는 이야기지만 나라 예산을 쓰거나 정책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정책이 극명하게 차이나는 이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진보의 미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작입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진보의 가치를 고민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야, 기분 좋다! 2008년 봉화마을로 귀향한 노 대통령은 우리는 2번이나 정권을 잡았지만 민주주의와 진보의 성취는 국민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을 넘어서지는 못했다고 성찰을 합니다. 진보의 미래를 구상한 이유에 대해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국가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진보와 보수의 정책 비교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2009년 노 대통령의 메모와 육성 기록을 정리해 발간된 진보의 미래에는 진보의 미래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보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는 보수에게 어떤 의미인가? 참여정부는 왜 좌우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나처럼 노 대통령이 평소 가졌던 문제의식과 질문들로 가득합니다.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 가진다. 진보의 미래 첫머리에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도 세계 역사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특히 국가의 역할에 주목을 합니다. 진보 보수 논쟁의 보편적인 주제인 성장과 분배, 감세와 복지, 민영화, 탈규제, 노동의 유연화, 큰 정부와 작은 정부 같은 논쟁이 모두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 대통령은 묻습니다. 감세는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가? 성장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성장을 가져다 주는가? 낙수효과라 불리는 트리클다운 이론은 과연 사실인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가? 성장하면 세수는 늘어나는가? 감세를 하면 누구의 세금이 깎이는가? 보수가 진보를 공격하는 수단인 복지병은 과연 사실인가? 분배와 성장은 서로 배타적인가? 그리고 다시 질문합니다. 힘없는 보통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 한국은 어디쯤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노 대통령은 보수의 핵심적인 주장들부터 하나씩 검토를 합니다. 모든 성장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를 거의 만들지 않은 성장도 있다면서 복지를 키우는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노 대통령은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이 침해되고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희생된다는 논리에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불평등과 지배가 없으면 자유의 문제는 없다. 평등이 기본이다. 진보는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성장의 최종 목적지는 복지라고 단언을 합니다. 성장과 복지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 대통령은 증세가 경제를 망친다는 보수의 주장도 반박을 합니다. 대공황에 직면한 미국은 소득세 상한선을 24%에서 91%까지 인상을 하고 법인세는 14%에서 45%까지 올렸다. 증세 정책은 부자들을 괴롭게 했지만 소득 격차가 확실히 줄었다. 미국 경제는 1970년대 중반까지 장기간 호황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증세였다는 미국의 사례도 인용을 합니다. 진보의 미래에는 참여정부 5년의 성과와 한계도 등장을 합니다. 경제위기, 여소야대의 의회 구성, 분배정부라는 보수의 공세, 여론의 관심 부족으로 분배정책을 제대로 꺼내보지도 못했다. 나중에 선순환, 동반성장, 그리고 비전 2030 같은 정책을 내놓았으나 세금 폭탄이라는 비난에 흐지부지되고 묻혀버리고 말았다는 후회입니다. 노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부러워하는 내용도 책에 담겨 있습니다. 좀 더 중도 노선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오바마 진영은 보수주의와 타협을 한다든지 중도주의로 간다든지 하는 건 국민이 바라지 않는다고 정리해버린다. 이런 걸 보면서 나도 뼈아프게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카드 한번 내밀어 보지 못했을까? 노 대통령이 꺼내지 못한 카드 중에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정책이 노동의 유연합니다. 우리가 진짜 무너진 건 그 핵심은 노동이다. 핵심적으로 아주 중요한 벽이 무너진 것은 노동의 유연성을 우리가 정리해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진보 정권이 진보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짙게 묻어나는 문장입니다. 노 대통령은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도 재정립하려고 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좌파 정부라고 한다. 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한다.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또 보수와 진보가 가장 타협없이 싸우는 쟁점은 분배와 복지라고 정의를 합니다. 국가가 분배에 얼마나 깊이 개입할 것인가, 세금을 얼마나 걷어서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신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감세와 복지의 축소라고 진단을 합니다. 진보의 미래에선 보수를 바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관점을 자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의 철학이 뭐냐? 없다. 내가 지금까지 글도 읽고 책도 읽고 했는데 보수는 가치 이론이 없다. 그냥 이대로 가자인데 우리 사회가 좀 괜찮은 사회라면 뭐 이대로 가도 되지. 보수주의 경제는 두 가지로 귀착된다.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시장이 터져버린다. 붕괴된다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돈을 가치의 중심에 두고 있다. 보수주의는 모든 이야기를 경제 이야기로 시작한다. 진보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도 경제 이야기로 시작해야 말이 통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노 대통령이 진보의 미래를 통해서 던지는 질문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민주당은 과연 진보정당인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노선은 성공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진보의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인가? 왜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생겨났나? 정치 제도의 문제인가 아니면 시장 환경의 변화인가? 보수는 강자의 철학, 진보는 약자의 철학이다. 그런데 왜 약자가 강자의 정책에 표를 던질까? 질문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노 대통령은 한국 사회가 진보로 가려면 시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진보 정책은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는가? 정치의 장에서 결정한다. 정부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결정한다. 정당과 정치인은 어떻게 움직이나? 이익과 여론과 표를 따라 움직인다. 표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다. 시민은 권리를 찾아야 한다. 주권자로서 권리를 찾고 올바르게 행사해야 한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민. 진보의 미래를 쓰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다음 문장에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책을 쓰자는 것은 병사를 키우자는 것이다. 어떤 병사냐 하면 그 사회의 통념을 지배할 수 있는 수준의 사상과 세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진보적 사상과 시민을 육성하지 않고는 그런 작전 계획만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많은 정치인들이 아직도 진보의 미래를 자주 인용합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2021년 페이스북에서 진보의 미래 한 대목을 소개하면서 새삼 거인의 부재를 느낀다고 썼습니다. 이 대표가 중도 보수론을 꺼낸 것은 중도층 지지 선점이라는 전략적, 정치적 선택으로 해석이 됩니다. 노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이재명의 작전 계획이 과연 유권자, 시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재명의 중도 보수와 노무현의 진보는 다른 것인가? 정치는 가치를 실현하는 장인데 진보 또는 보수의 기반을 두지 않은 실용주의는 현실에서 가능한가? 이런 의문에 대한 응답을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해주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론 국민의힘이 극우의 바다에 뛰어든 상황에서 우리 정치가 자꾸 오른쪽만 바라보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합리적인 진보와 건전한 보수라는 좌우의 날개로 나눈 새는 이영애 선생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인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의 상자였습니다.